자, 부동산 등기법에 대해서 우리 기초 잡기 잘 해놔야 됩니다. 전 시간에 해놨던 거. 그러니까 등기부와 그 다음에 등기부의 분류.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숙지해둬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기초를 잡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물건과 관련돼서 우리 한번 봅시다. 자, 물건과 관련돼서 물건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물건법. 자, 법자를 펴니까 물건이죠. 물건은 토탈 몇 종류냐? 8종류다. 물건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점유권이라는 게 있어요. 점유권. 점유권과 이제 대표적으로 본권이라는 게 있어요. 점유권이란 자, 지배하는 현실적인 권리다라고 우리가 숙지해 줘야 돼.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 등기법 기초를 잡아놓고, 자, 물건법하고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점유권이 뭐냐 그러면 점유권이 점유할 권리 이러면 안 돼요. 지배하는 현실적인 권리가 바로 뭐예요? 점유권이다. 자, 본권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입니다. 지배할 수 있는 관념적인 권리다. 그렇게 이제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현실적인 권리, 여기는 이제 여기는 지배할 수 있는 관념적인 권리라고 그래서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관념적인 권리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머릿속이라는 거예요. 그 머릿속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제 추상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자, 점유권 그러면 점유할 권리 그러지 말고 지배하는 현실적인 권리다. 본권이라는 것은 지배할 수 있는 관념적인 권리다.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고, 그럼 지배하는 현실적인 권리로서 점유권은 등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본권과 관련돼서 본권은 다시 두 개로 크게 나눠지죠. 대표적으로 소유권이라는 게 있어요. 소유권이라는 것은 소유권은 대표적으로 뭐예요? 사용과 수익과 처분이다. 다 써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 수익, 처분. 그래서 각각을 뭐라 그랬어요? 이걸 권능이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권능이란. 그럼 여기는 소유권은 권리죠. 그래서 권리란 자,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이 바로 대표적인 권리가 되고요. 여기에서 권능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그러면 소유권은 사용 사실, 수용 사실, 수익 처분. 그래서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 이게 바로 사용, 수익, 처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유권은 1등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구에 기록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구에 우리 의미가 전개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영익이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영익 물건이 이제 탄생하게 되죠. 그러면 영익 물건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지상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권이 있고, 대표적으로 전세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세권, 이렇게 나눠지죠. 자, 여기에서 처분 가치만 따져주는 게 대표적인 담보 물건이 돼요. 담보 물건은 대표적으로 이제 유치권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질권이 있고, 대표적으로 저당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물건의 종류와 관련돼서는 크게 이제 점유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소유권, 그 다음에 이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대표적으로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죠. 자, 질권과 관련돼서는 동산과 권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질권은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우리가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익물건과 담보물건의 공통점은 뭐냐? 대표적으로 이제 이걸 뭐예요? 제한물건이라고 명명을 하겠죠. 제한물건. 그러면 이거는 지상권은 소유권 측면에 사용과 수익을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한물건이다. 소유권과 제한물건인 싸움은 언제나 제한물건이 우선하게 되고요. 여기서 대표적으로 이제 등기가 안 되는 것들. 그러면 우리가 가구는 소유권은 1등이니까 가구에 기록하고, 제한물건은 얼구에 기록이 되겠죠. 대표적으로 얼구에 기록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대표적인 등기가 안 되는 거. 그래서 점유권 등기 능력이 없어요. 소유권은 당연히 등기가 되겠죠. 그러면 지상권 등기되고, 지역권, 전세권 등기가 되고요. 유치권은 등기 능력이 없고요. 질권 없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당권은 등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물건은 8종류라서 물건이라 해서 모두 등기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물건의 종류와 관련돼서 점유권 정확하게 우리가 숙지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물건의 특질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자, 우리가 기초를 잡았으니까 물건의 어떤 특질들을 잡고 이제 우리 기본서 강의를 우리 또 나가야 되겠죠. 자, 물건의 특질입니다. 자, 물건의 특질이라는 것은 물건의 특징이 되는 거겠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바로 이제 우리 절대성이라는 게 있어요. 절대성. 그 다음에 이제 배타성이라는 게 있어요. 절대성과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
절대성은 대표적으로 뭡니까? 바로 우선적 혈액이 있고요. 그래서 우선적 혈액이라는 게 탄생하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게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 자, 그러면 무선적 혈액과 물권적 청구권은 대표적으로 뭐다? 절대성을 나타내요. 그러면 베타성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 공시의 원칙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물일건주의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일물일건주의가 됩니다. 자, 공시의 원칙과 관련돼서는 부동산 뭡니까? 부동산은 등기로서 공시하겠죠. 자, 동사는 뭘로서? 인도로서 공시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게 여기에서 우리가 탄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 이렇게 탄생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물건의 특징은 두 가지를 꼭 암기를 해놓으셔야 돼요. 절대성은 우선적 혈액과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며 베타성은 공시 원칙과 일물일건주의, 부동산은 등기로서, 동사는 인도로서. 그래서 부동산과 등기는 공통점은 공시력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공시 방법은 차이가 나타나요. 부동산은 등기로서, 동사는 인도로서 공시하게 돼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이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이 뭐냐? 그래서 이제 부동산 등기법 이렇게 이제 탄생하게 되죠. 자, 부동산 등기법. 자, 부동산 등기법을 구분해 봤더니 부동산이란 대표적으로 이제 토지와 건물을 지칭하고 있죠. 그러면 토지와 건물을 어디로 등기부에 찜해 놓는데 이 찜이 바로 공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등기라는 의미는 마지막에 틀이라는 거예요. 틀. 이 틀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의미상으로 바로 요식이라는 의미가 빠지고 이거는 형식주의라는 의미로 빠지게 돼요. 그러면 우리 부동산 등기법 민법 186조는 등기라는 형식을 가져야 물권 변동이 발생해요. 그래서 형식주의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과 관련돼서 뭐예요? 단어가 몇 단어 안 되지만 그래도 자, 부동산 토지와 건물이며 등기는 찜이고 찜은 공시며 등기라는 것은 틀이며 요식견이며 대표적으로 형식주의다라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의 주체를 우리가 따져봐야죠. 주체라는 것은 누가 주도가 되느냐? 대표적으로 당사자가 주도가 된다. 자, 부동산 등기법의 객체는 누가 되느냐? 객체라는 것은 토지와 건물이에요.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라는 게 나오게 되고요. 토지와 건물을 어디에다가? 등기부에다가 대표적으로 기록하게 되죠. 그래서 기록이라는 의미가 되고 이때 등기부는 바로 전산 등기부를 지칭한다고 전 시간에 우리가 배웠고요. 자, 세 번째는 목적입니다. 목적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신속성과 무선성이다, 정확성이라는 걸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자, 부동산 등기법에 여기 이제 주체, 그래서 주체, 당사자, 그 다음에 객체는 토지와 건물이고 어디에다 공시한다? 등기부에. 그래서 토지 등기와 건물 등기부가 매도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 목적은 신속성과 정확성이다. 자, 부동산 등기란 누가? 등기관이 해줍니다. 등기관이. 자, 어디에서 합니까? 등기소에서. 등기부라는 공적 정보에 뭐하는 것, 기록하는 것, 이렇게 이제 의미가 들어요. 그러면 우리 등기부는 몇 부분이다? 대표적으로 세 부분이 되는 겁니다. 표제부, 각부, 얼구, 이렇게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부동산 등기 제2편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물권법, 그 다음에 물건의 특질, 물건의 종류와 부동산 등기법의 어떤 객체, 주체, 객체, 목적, 부동산 등기란 누가? 등기관이 등기소에서 등기부라는 공적 정보에 많은 거다, 기록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개념을 우리가 잡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제2편 부동산 등기. 그래서 몇 페이지를 펼치냐면 106페이지 챕터 몇 장이 나옵니까? 바로 등기 총설이라는 게 나와요. 자, 등기 총설과 관련돼서 107페이지. 그래서 이제 뭐예요? 부동산 등기의 개간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의 의의, 부동산 등기란 등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서 등기부에 등기 기록에
자, 부동산 현황 대표적으로 사실관계, 즉 표제부를 말하는 거고요. 권리관계 그러면 갖고 얼굴,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처분에 제한, 소멸 등을 기록하는 것. 그래서 등기의 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확인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하나 확인해 둘 거는 대표적으로 이제 뭡니까? 6번을 꼭 확인해 놔요. 107페이지 동그라미 6번. 등기는 물건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 전성 요건이 아니어서 물건에 관한 등기가 은인 없이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물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판례는 자, 말소 회복 등기를 통하여 등기를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15회 때 2.5점짜리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로 2번에 107페이지 가로 2번에 등기의 의의와 관련돼서는 특히 1번하고 6번, 동그라미 1번과 6번을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전산정보 처리 용어 정리 제2조와 관련돼서 요거 한번 우리 용어 정리를 다시 한번 하고 갑시다. 자, 이제 등기부의 구조가 머릿속에 박혔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이렇게 그리면 이제 표제부가 돼요. 이렇게 그리면 뭐가 돼요? 각구가 됩니다. 각구. 이렇게 그리면 뭐다? 얼구가 돼.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해야 되죠. 등기부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진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로 나눠진다. 그래서 건물. 자, 그러면 이제 등기부란 개념이 하나 탄생하게 돼요. 그러면 등기부란. 자, 이 등기부는 무슨 등기부죠? 전산 등기부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표제부, 그 다음에 각구, 얼구 몇 부분으로 세 부분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 일반 등기부는 세 부분으로 편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 이제 자, 등기부란 그러면 이제 표제부, 각구, 얼구 세 부분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이제 등기부의 개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등기부란 그러면 이게 전산이 생략됐어요. 그러면 전산이란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어. 그러면 이 파일 이름을 보조하는 게 따로 똑같이 하는 게 이게 보조 기억 장치가 돼. 그러면 보조 기억 장치가 뭐냐? 바로 이게 바로 등기부 부본 자료가 돼요. 그래서 등기부 부본 자료란 그러면 등기부 부본 자료란 그러면 대표적으로 보조 기억 장치를 뭐라고 그런다? 바로 등기부 부본 자료다. 자, 등기부란 그러면 등기부의 종류는 두 종류,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다.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지목이 우리가 개입이 되겠죠. 지목은 토지 등기부엔 기록되지만 건물 등기부는 기록되지 않는다. 그럼 토지와 건물이 이원화되어 있다. 복잡한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 법정 지상권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기부라는 개념을 하나 잡았고요. 그 다음에 등기부 부본 자료라는 개념을 우리가 잡았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라고 그랬죠? 표제부 기록, 각구 기록, 얼구 기록이 돼. 이걸 뭐라고 그러냐? 바로 등기 기록이라는 개념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 기록이란 이렇게 탄생하겠죠. 자, 등기 기록이란 각각의 정보 자료. 그럼 결론적으로 등기 정보 자료를 우리가 말하고 있다. 그래서 등기 정보 자료를 대표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바로 1부동산에는 몇 등기가 돼야 돼? 1등기 기록 주의가 탄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부동산에는 한 기록이 돼야 돼. 두 기록이 될 수 없어요. 그럼 표제부가 두 기록이 되면 중복 등기가 돼. 각구도 한 기록이 돼야 되고요. 얼구도 한 기록이 돼야 돼.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 중심으로 편제가 돼 있다. 그래서 이걸 대표적인 무슨 편성주의다. 대표적으로 물적 편성주의다라는 게 하나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적 편성주의 이렇게 이제 탄생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무슨 등기라고 배웠죠? 대표적으로 표제부는 사실이라고 배웠어요. 각구 얼구는 뭐라고 배웠어요? 이거는 권리라고 배웠어. 그러면 여기에 탄생하는 게 권리증이라는 게 탄생해. 이 권리증의 이름이 뭐냐? 대표적으로 여기에 등기필 정보입니다. 자, 등기필 정보란 그러면 한마디로 권리증이죠. 그래서 등기필 정보의 개념을 잡아주는. 그러면 등기필 정보의 작성과 관련돼서는 영어는 별표가 3개짜리가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등기부와 대장이 매듭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 그래서 표제부는 등기법상 1개월을 등기를 강제하고 있어요. 1개월. 이 각구는 대표적으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60일이야. 자, 소유권과 물건에 해당해서는 대표적으로 뭡니까? 이거는 대표적으로 명의신탁에서 강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의신탁은 대표적으로 3년의 등기를 강제하고 있다. 그래서 3년이라는 의미가 되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60일이요. 부동산 등기법은 뭐예요? 바로 1개월의 등기를 강제하고 있으며 이건 60일과 관련돼서는 이미 작년에 출제됐으니까 이 1개월과 관련돼서는 우리 충분히 출제될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지목 변경, 지목 변경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이죠. 그러면 지목 변경 시 60일의 등기를 강제한다. 이러면 X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요거와 관련돼서 등기부 그다음에 등기부라는 개념과 보조 등기부 부분 자료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등기 기록이란 등기 정보 자료. 그러면 등기 필정보 무슨 정이다 걸리죠. 그러면 부동산과 뭐예요? 요 편성이 만나면 물적 편성주의고 한 부동산에는 1등기 기록주의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제 107페이지 하단으로 가보죠. 자, 107페이지 맨 하단에 보니까 1번의 등기부 줄 쳐놓고 툭 쳐서 편성에다 행간편 쳐놓고요. 등기부 부분 자료란 줄 쳐놓고 툭 치면 어디 보조 기억 장치 거기에다 행간편 딱 쳐놓고요. 등기 기록이란 줄 쳐놓고 툭 치면 등기 정보 자료 그래서 마지막 제줄이죠. 거기에다 행간편 쳐놓고요. 4번에 이제 등기필 정보와 관련돼서 등기부란 새로운 권리자가 새로운 동그라미 권리자를 기록되는 경우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안이 작성하는 정보 그래서 등기필 정보다. 등기필 정보는 별표가 3개짜리예요. 그래서 자 그럼 대표적으로 그러면 기입 등기로서 보전 설정 이전 이걸 확인해 놔야 됩니다. 등기필 정보의 작성과 관련돼서는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별표 3개 놓고 딱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4번에 이제 등기 기능이라는 게 나와요. 등기 기능 이렇게 나오네요. 자, 등기 기능은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그래서 등기 기능 줄쳐놓고 별표 하나 넣고 기능이라는 것은 역할이다. 그래서 역할. 그래서 우리 등기 기능 역할은 대표적으로 3개가 있어요. 그래서 3개. 자,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겠죠. 자,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게 요 건물이 하나가 있어요. 건물을 제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돈 주고 사라. 그래서 매매가 됩니다. 자, 아버지가 잘 살면 대표적으로 상속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상속.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매매야. 매매라는 것은 법률행위를 암시하고 있어요. 법률행위를 암시하고 있다. 자, 요거는 상속은 대표적으로 법률 규정이야. 그래서 법률 규정. 그러면 결론적으로 법률행위한 물건 변동은 민법 186조로서 등기해야 물건 변동이 발생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법률 규정에 의한 물건 변동은 민법 187조로서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그래서 처분 등기예요. 그래서 처분 제한 요건주의 이런 의미를 써요. 자, 그러면 등기라는 것은 형식이다. 그래서 형식주의라는 게 탄생하고 등기를 해야 물건 변동이 성립한다. 그래서 성립 요건주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효력 발생 요건주의다라는 말이 이렇게 탄생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법률행위와 법률 규정은 뭡니까? 법률행위라는 것은 이거는 툭 치면 어사 표시가 되겠죠. 어사 표시가 있으면 몇 조로 가죠? 186조로 가고요. 어사 표시가 없으면 몇 조로 갑니까? 187조로 간다라는 거. 대표적으로 또 하나 확인할 게 하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임차권이라는 게 있어요.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채권. 그럼 채권이라는 것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성립해요. 그런데 채권이 등기화되면 성질의 변형을 가져와요. 대표적으로 물건화 된다라는 거예요. 물건이 됨으로써 여태 등기는 계기는 힘이 생겨. 그래서 대항요건주의 등기. 그래서 대항요건주의 등기가 된다라는 거. 그러면 등기 기능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3개로서 등기 역할은 1. 법률행위에 의한 물건 변동이 있고요. 2. 법률 규정에 의한 물건 변동이 있고 대표적으로 3. 대항요건주의 등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기능 역할과 관련돼서 3개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108페이지 등기 기능. 자, 성립요건주의, 효력 발생 요건주의 등기.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나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 툭 치면 형식주의요. 효력 툭 치면 효력 발생 요건이요. 생긴다 성립 요건주의야.
자, 이번에 처분 요건주의 기능으로서 민법 187조를 기능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를 하지 아니하며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처분 요건주의다라는 말을 우리가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처분 요건주의 등기는 대표적으로 당사자 의사 표시가 없는 것들이죠. 그러면 처분 요건주의 기능으로서 187조는 대표적으로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 발생한다. 그럼 결론적으로 물건 변동 시점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동요건주의 기능으로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한매건이라는 게 있어요. 밑줄 꺼놓고. 자, 임차권 밑줄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신탁등기 밑줄짝. 4번에 임의적 기록사항 밑줄짝. 하나 기억해 둘 거는 대표적으로 임의적 기록사항과 관련돼서 우리가 봤죠.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추가해 둘 거는 채권 담보권 하나 써놔요. 대표적으로 채권 담보권도 등기함으로써 제3자의 객기는 힘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등기 기능과 관련돼서는 민법 하나, 등기법 하나, 그래서 한 두 문제 예상이 되니까 나름대로 기초 중에 기초니까 그 의미는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의미 정도는 우리가 확인해 두시고요.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연역 이렇게 나오죠. 그거는 뭐 크게 문제될 거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109페이지로 가요. 현행 부동산 등기제도의 특징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특징과 관련돼서는 자, 우리 이제 하나씩 살펴보죠. 특징. 그래서 특징.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그래서 첫 번째. 그래서 이제 방가로 1번이죠. 그래서 여기 봐봐요. 등기기록. 그래서 1부동산 1등기 기록. 결론적으로 뭐예요? 물적 편성주의다라는 게 하나 나오죠. 그래서 첫 줄에 물적 편성주의 줄 쳐놓고요. 자, 두 번째는 서면 신청주의. 우리가 이제 당사자 신청주의, 관공서 촉탁, 등기관, 직권, 법원의 명령은 뭘로 잘라두라고 그랬어요? 이 신청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면 신청주의가 뭐예요? 서면 신청주의입니다. 당사자가 등기를 신청할 때 일정한 형식을 갖춘 등기 신청 정보와 정부 정보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대표적인 서면 신청주의다. 자, 110페이지로 가보죠. 자, 110페이지 등기 신청의 당사자 이렇게 이제 의미 우리가 잡았어요. 당사자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3번과 관련돼서 자, A가 B와 뒷집을 팔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대표적으로 매도인이 되고요. 이 사람은 매수인이 돼. 그러면 이 사람은 사인이고요. 이 사람은 일반적으로 사인이 돼. 그러면 이 사람은 등기 권리자, 이 사람은 등기 의무자가 돼. 그래서 두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당사자라고 그러죠. 당사자가 어디로 왔어요? 등기소로 왔다. 그래서 당사자가 등기소로 오면 당사자 신청주의야. 두 사람이 오면 공동 신청이요. 혼자 가면 단독 신청이 돼. 원칙은 공동 신청이 원칙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는 당사자가 집에서 신청해 전자 신청이 되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합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방문 신청이 되죠. 그러면 등기 당사자 신청과 관련돼서는 원칙이 공동이라는 거. 그래서 두 번째 줄 꺼놓고 세 번째 A적으로 단독 신청주의를 허용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전자신청과 관련돼서 등기신청 방법은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이 나란히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게 이제 다섯 번째 줄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정도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과 관련돼서는 방가로 3번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당사자 신청주의요. 대표적으로 서면 신청주의요. 물적 편성주의요. 방가로 4번 우리 한번 봅시다. 등기관의 심사권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무슨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다. 바로 형식적 심사주의입니다. 자, 구분 건물 표시에 대해서 실질적 심사주의는 폐지가 됐어요. 우리나라 등기법은 대표적으로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자, 111페이지 가서 첫 줄에다 줄 한번 다 꺼놔요. 우리나라는 무슨 심사주의다? 형식적 심사주의다. 그렇게 이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5번과 관련돼서 등기와 물건 변동.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자, 6번과 관련돼서 자, 등기원인 정서의 사서 정서성이라는 게 5번에 나오네요. 자, 사서 정서성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매매계약서 당사자가 쓰죠. 그러면 사문서로서 부실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부실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등기를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등기에 대해서 공신력이 뭐 된다? 불인정된다. 그러면 등기원인 정서의 사서 정서성과 관련돼서 자, 밑에서 두 번째 한번 보죠. 번갈아 5번. 이러한 은인 서면의 사서 정서성에 의해서 실체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실 등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의미가 떨어지고요. 자, 6번에 등기와 물건 변동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등기와 물건 변동. 자, 등기와 물건 변동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이렇게 한번 써놔요. 민법 186조. 자, 민법 대표적으로 186조의 입법 태도가 됩니다. 입법 태도가 되겠죠. 입법 태도.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네요. 자, 민법 186조의 입법 태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사주의라는 게 있고요. 대표적으로 형식주의라는 게 있어요. 형식주의라는 게. 자, 어사주의란 이런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하나 팔려고 그래요. 어라테. 그러면 알았다. 갑은 청약하라. 알았다. 사라. 청약이죠. 알았다. 승낙이죠. 그러면 청약, 승낙을 뭐라 그래요? 대표적으로 어사표시라고 그럽니다. 어사표시. 그러면 어사표시는 어사주의는 어사표시만으로 물건, 즉시 물건 변동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 변동. 자, 형식주의라는 것은 갑이 건물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갑이 어라테 사라 청약이죠. 알았다 승낙이에요. 그러면 청약 승낙을 뭐라 그래요? 대표적으로 어사표시라고 그래. 어사표시 플러스 등기라는 틀을 갖춰줘야 돼. 그래야 물건 변동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어사주의는 그러면 어사표시만 있으면 물건 변동이 발생하고 자, 형식주의는 어사표시 플러스 등기 물건 변동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사주의는 거래의 신속이고 형식주의는 거래의 안전에 치우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사주의와 관련돼서 형식주의 마무리 이렇게 딱 지시고 아마 어사주의에서도 등기는 좋아한다라는 거야. 이때 등기는 제3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대항요건주의 등기를 의미하고 있어요. 대항요건주의 등기. 자, 형식주의는 등기는 대표적으로 이제 성립요건주의 등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립요건주의 등기라는 게 탄생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그러면 어사주의 그러면 어사표시는 대표적으로 뭐냐? 이게 대표적인 사적 자체예요. 그러면 사적 자체에 부합하는 것은 어사주의네요. 물건 변동의 정형성은 바로 형식주의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어사주의에서도 등기를 요한다. 그러면 이때 등기의 역할은 대항요건주의 등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서를 한번 써죠. 등기와 물건 변동. 민법 186조의 입법대로 어사주의가 형식주의가 있다. 어사주의는 사적 자체에 부합한 거고 어사주의란 어사표시만 있으면 물건 변동이 즉시 발생하는 거고 형식주의는 어사표시 플러스 등기 물건 변동. 그러면 거래의 신속을 요할 때는 어사주의요. 거래의 안전에 치우칠 때는 형식주의요. 우리는 거래의 신속보다는 거래의 안전에 치우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러면 어사주의는 명쾌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 뭐에 보충을 좀 해줘야 되겠죠. 이게 대표적인 금융계약서로 보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계약서는 대표적으로 부동산 등기법에 규정할 수가 없어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등기는 대항요건주의 등기, 등기는 성립요건주의 등기를 말하고 있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어사주의에서도 등기는 요하다. 이 형식주의는 독일에서 개설했어요. 그래서 독법주의라는 말을 쓰게 되고요. 이거는 프랑스에서 더했다 해서 이거는 불법주의라는 의미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등기와 물건 변동의 관계에서 민법 186조의 비법대로는 어사주의와 형식주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무슨 주의다? 형식주의다. 이렇게 한번 111페이지와 관련돼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6번에 등기와 물건 변동, 특히 이제 3번을 가보죠. 민법 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 때문인 법률행위인
자, 물건의 득실 변경을 등기가 해야 흐르게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등기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등기법은 등기라는 형식을 가져 물건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주의를 무슨 주의다? 대표적으로 형식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등기와 물건 변동의 관계는 민법 몇 조? 186조의 입법제도와 관련돼서 두 가지 입법제도가 있다. 어사주의와 형식주의가 있다. 그렇게 한번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째네요. 자, 7번째는 등기의 공신력을 불인정하고 있다. 공신력 불인정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이제 뭐의 결론만 좀 잡아주세요. 자, 그러면 이 공시력이라는 게 있고요. 대표적으로 공신력이라는 게 있어요. 자, 시자는 무슨 시자다? 바로 보일 시자. 그래서 부동산은 보여준다. 뭘로 보여줘요? 등기라는 형식으로 보여주고 동사는 뭘로서? 바로 대표적인 인도로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신자는 무슨 신자다? 믿을 신자로서 자, 부동산에 대해서는 불인정이 되고 동산에 대해서는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이 동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무슨 취득으로 연결됩니까? 대표적으로 선의 취득으로 연결된다라는 거. 그 정도만 한번 정리해두고 대표적으로 공신력이 뭐 된다? 불인정된다. 거기까지. 자,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뒷장을 넘기니까 현행민법하에서 3번이죠. 선의 제3자 보호규정, 제9조 107, 110조의 공신력이 인정된 것 같은 결과가 도출되나 이는 거래 헌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도이지 공신력을 인정한 제도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 비진이 어사 표시, 통정허위 표시, 착오, 사기, 강박,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은 공신력에 의한 보호는 아니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거래 안전 보호지. 그래서 우리 부동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신력이 뭐 된다? 불인정된다. 그래서 3번과 4번의 관계를 한번 캐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8번은 국가 배상 책임이야. 배상이라는 것은 이 법행위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공무원의 공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사인에게 손해를 주었다면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은 결론적으로 부동산 등기법에는 배상 규정이 없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국가 배상 책임으로 간다. 이 말을 우리가 쓰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줄 고의 중과실로 인할 때 등기관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정도만 확인해 두시면 돼요. 자, 등기제도의 이원화죠. 부동산 등기는 토지와 건물이 이원화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등기제도의 이원화. 자, 10번은 등기기록과 대장의 이원화. 이거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우리가 엄청나게 봤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자, 결론적으로 사실관계를 공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지적이라는 방법과 권리관계를 공시를 기초된 목적으로 하는 등기라는 이원적 공시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 1번과 관련돼서 한번 캐치해 두면 될 것 같아요. 자, 113페이지 현행부동산 등기제도의 특징, 물적 편성주의, 형식적 심사주의, 성립요건주의, 신청주의, 공신력 부정, 등기부 대장의 이원화, 토지 등기와 건물 등기 이원화, 8번 국가 배상 책임주의. 이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가로 3번의 전부 개정. 이거는 뭐 우리 나중에 우리가 확인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이제 부동산 등기 기초도 잡고 등기부라는 개념도 잡고 등기부 부본 자료라는 개념도 잡았고요. 등기필 정보의 제문도 잡았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등기 기록이라는 개념도 잡았습니다. 이 칠판에 우리가 적어놨죠. 이 관계를 우리가 머릿속에 자 평면도를 딱 하나 그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3번 등기의 분류와 관련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계속 들어가겠습니다.